네, 바로 이어서 10번째 기업인데요. 넥시빌의 임정현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 좋은 기술들이 앞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 되도록이면은 그냥 편하고 좀 이제 좀 단순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건설 산업 자체가 이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맞아 있다고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데이터를 생성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출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바로 만드는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건설 스타트업이지만은 IT 업체 못지않은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설 산업이 현재 이 디지털 전환의 가장 후발주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낮은 이익률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행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매출이 인건비로 다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은행이나 이런 유통 쪽에서 IT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적은 비중, 거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이 비중이 소프트웨어에 투자되고 있고요. 이마저도 뭐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으로 대부분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뭐 소매 사업을 하든 뭐 작은 물건을 팔더라도 다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웹사이트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건설 산업에서는 현장에서 적용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왜 없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실무자들한테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이 바로 스마트폰 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자체가 이제 실외에 있고 거기서 디지털 도구를 이제 사용자한테 요구를 한다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이미 사용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소프트웨어 공급업자들을 보면은 건설 사업 쪽에서 사실 거의 대기업 위주의 이런 소프트웨어 공급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 자체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비용 자체가 워낙 상당히 됩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설계나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수천만 원에서 거의 억대까지도 이루는 이런 소프트웨어 비용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 건설 산업이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은 아주 단순하고 저렴한 이런 스마트폰 앱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명히 틈새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가 좀 과감하게 이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좀 전략을 구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으로는 바로 노코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뭐,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사하는 걸 조금 낮춰서 로우 코드라고도 좀 부르긴 하는데요. 이런 지금 비주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기 쉽고 그다음에 뭐 개발자가 아닌 이제 비개발자들도 이제 참여가 가능한 이제 이런 노코드 툴을 저희는 기본적인 그 개발 환경에서의 프레임워크로 저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수년간 개발을 해온 결과 한 50% 절감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노드들이 그 새로운 노드들을 이제 새롭게 이제 구축하는 이제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사실 50%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노드들을 재활용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그 조금의 컨버팅을 통해 가지고 노드의 기능들만 살짝 바꿔가지고서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의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절감비가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장점으로는 실제 지금 개발자 구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그 있는 스타트업 업체들도 다 같이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개발하기를 원하시는데 개발자를 또 구하기는 어렵고 또 그런 개발자들이 인건비조차도 높아가지고서 그 비용도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코드화할 수 있는 영역을 바로 이제 노드를 만드는 작업, 그다음에 이 비개발자들이 이 노드를 조합하고 그다음에 이걸 앱으로 개선해 가지고서 배포하는 작업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이 개발 환경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저장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제 이 네트워크 서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서버를 하나 구축해 가지고 웹 서비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다 AWS나 Azure 같은 이제 외국 이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에도 어렵고 특히 Io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트래픽이 발생하는 이제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클라우드에다가 쓰기에는 바로 적용이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설 산업 자체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자신들의 맞는 소프트웨어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점을 저희는 바로 이런 네트워크의 저장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가격을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뭐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각각의 그 PC나 휴대폰이 하나의 노드가 되어 가지고서 각각의 저장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 저장 방식의 그 IoT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을 저희가 불과 지금 한 1개월 전에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인증까지도 이제 저희가 지금 받은 상태고요. 상당히 그 퍼포먼스 자체가 지금 잘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희의 개발 환경을 가지고서는 바로 지금 BIM과 이 IoT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앱을 개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BIM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서 3차원 모델을 만들고 또 그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서 도면과 또 수치 해석 모델, 수량 산출까지 다 일원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앱들을 이런 아까 노코드 방식으로 해서 그 노드를 형성을 해서 이제 재활용 가능하게 한다면은 사용자가 설계단에서부터 이제 BIM을 바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POC에 저희가 현장에다 적용할 예정인데 이 현장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공사 현장을 부지를 조성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지점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이 공사 현장에 관련된 이슈를 실질적으로 그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래도 사진 대지나 이런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카카오톡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전송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 이슈 데이터에다가 라벨링을 붙여가지고서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는 그것을 공간과 시간에 해당되는 그 정보를 같이 관리를 함으로써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같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현장에 지금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 사용자들을 좀 많이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은 기반 환경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노코드에 해당되는 노드들이 그러니까 재료 레고 같은 경우에는 레고 블럭이죠. 이런 블럭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이 형성되어야지 저희는 사용자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써서 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 자체를 앱을 만드는 비용 자체를 이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의 주된 수익 모델 자체는 일단은 B2B로서 외부 사용자가 저희한테 어떤 개발 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저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서 2021년까지 조금씩 꾸준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에는 이제 투자도 받고 이제 팁스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만 쓰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외부의 이제 각각의 고객들도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폭적인 연구 개발을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외부 이제 매출을 통해 가지고서 그 전에 직전 해에
그 매출을 좀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올해 한 6개월 정도, 한 2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나온 매출이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한 6명 정도가 1년 동안 지금 이제 이런 B2B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 자체는 사실 지금 상당히 작습니다. 근데 아마 마켓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로는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특히 로우 코드로 생산되는 이런 웹앱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저희의 같은 5년간 같이 사업을 수행했던 이런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뭐 17년 동안 뭐 토목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저희 개발자 또한 10년 이상 개발자로서 상당한 지금 플랫폼 개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이제 링크드인인데,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하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로우코드랑 BIM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타겟하고 있는 고객군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저희도 설계 자동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BIM을 좀 자동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으면은 사실 저희한테 제일 잘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건설 현장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품을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교량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전공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량 전문으로 이제 건설하는 회사들이 실제 자기네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할 때 해당되는 그 제품의 BIM과 그다음에 이런 설계 도면, 뭐 수량까지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전문 건설 업체가 저희의 고객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그 지금 IoT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아래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제 분산 저장 방식을 이용해서 실제 IoT를 구축했을 때, 실제 IoT 그 센서 업체들은 이것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사용자한테 이 모니터링 앱을 만들어주는 거에 있어서 상당한 좀 비용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서 IoT를 현장에다 보급할 때 단가를 현저히 낮춰가지고서 보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지금 노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상당히 좀 양이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될 이제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튜토리얼을 보고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을 거래할 수도 있게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서 구축을 해놔서 실제 앱을 직접 판매하는 이제 이런 비용으로도 저희가 그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모델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앱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나 로우코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건설사들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만들어진 상용 제품을 좀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저희한테 오히려 요구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을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냥 소프트웨어 환경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용료를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그들이 원하면은 저희가 앱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 발표 자료에서 잠깐 그냥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용자가 사용하는 앱들 자체는 저희들은 일단은 무료로 배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앙에 모아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제 이런 앱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건설사들의 그 관리 직종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앱을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그 앱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현장마다의 보고서 서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개입을 해서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B2B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넥시빌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이제 보다 혁신을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은 이 건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좀 빠르게 변화할 거라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좀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비록 후발주자지만은 조금은 더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어야 하는 이제 저희 사업의 좀 목표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이 결과적으로는 건설 사업 개개인들의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서 못하는 게 아니다. 단순하게 이제 건설 사업이라는 것의 특이성 때문에 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디지털 전환이 안 됐더라고 해서 너무 건설 사업 자체를 낙후되고 좀 조금 약간 좀 무식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라봐 주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